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였죠. 윤석열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4선 의원인 박진, 권영세 의원을 그리고 초대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 정책실장을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끈 인물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이런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고 그리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한동훈 후보자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검찰총장으로 중용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은요, 예측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일찌감치 이 한동훈 후보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후보자에게 이제 수사를 잊으라면서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법 시스템 정비에 힘을 쏟아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이 49살의 사법연수원 27기로 임명 당시에는 이 47세였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후로 두 번째로 젊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인수위에서도 한동훈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깜짝 발표였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당선인의 이 뜻, 지금 오늘 아침 신문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변인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어제 당선인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능력 아니겠느냐. 법무행정을 가장 이 시점에서 잘할 사람으로 한동훈 장관 지명자가 적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를 발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세간의 예상대로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 지명자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만약에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면 더 큰 해석이 나왔을 겁니다. 네.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검찰을 비롯한 국가 법무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지나친 억측은 과하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의 명분적인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본연의 역할보다는 다른 역할을 지금 맡긴 셈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법무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법행정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그걸 통해서 뭐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당선인. 근데 이거는 약간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충격적인 인사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중에 측근.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보통 당선이 되고 나면 가능한 한 측근들은 자리에 안 앉히고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 일반적인 정치적 어떤 그 일반 문법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인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후폭풍이 상당할 거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반발이 나올 거를 예측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거든요.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정권 초기에 정권이 이제 그 운영하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결의 양상으로 가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화합과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면 좋겠고
이게 이제 어쨌든 민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돼서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가 잘 출범하고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될 텐데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앞으로 이제 그 강한 강대강 대치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두 문제가 이제 엄청나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제 취임도 아직 안 하셨잖아요.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적인 어떤 그 대결 구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양측 진영들이 결국은 각각 결집을 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본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수사를 잘했으니까 법무행정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명을 하셨지만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고 하면 네. 꼭 이 선택이 좋은 선택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분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 장군 멍군을 놓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카메라 앞에 선 한동훈 검사장 현안들에 대해서 특유의 거침없는 공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